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성장 전략 부분에서 AI 연구소와 AX 추진 총괄을 맡고 있는 지용구 부사장입니다. 자, 제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볼거리가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스스로가 오늘 30년간 노력해온 저희들의 많은 기술력을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는 자리인데요. 명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명품이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명품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잘 만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희소성의 가치가 있어야 하고, 제품에 담긴 기술의 철학이 소비자에게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의 발표 자료는 약간 기술 철학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어떻게 개발해 왔는가의 저희만의 독특한 개발 방법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총론 같은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제 발표 이후에 저희 기술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는가, 그 배경 설명은 제가 드릴 거고, 그 위에는 그 배경 설명, 기술 철학이 담긴 아주 유용한 기능의 좋은 기능들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오늘 이 자료가 자리가 너무 무겁지 않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좀 즐거움도 드리고 재미도 드리고 중간중간에 감동도 드리고 제 개인적인 욕심은 박수도 좀 받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어제 읽은 AI 관련 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 자리 앞에 3페이지를 과감하게 수정을 했는데요. GPT-4 옴니, 요즘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GPT-4 옴니, 그 다음에 클로드를 학생에 비유해서 작년 2023년 11월 16일 치러진 수학 능력 시험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봤다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사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결과는 클로드가 조금 더 우수한 성적을 내더라였다고 하고요. 평균보다는 높았지만 인서울 정도로 들어갈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가 어저께 제가 읽은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읽고 어떤 생각이 났냐면, 여러분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 학생을 김군이라고 해보죠. 대답했습니다. 김군은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 멀리서 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얼음이 녹으면 꽃이 핍니다 라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되게 재밌는 주제여서 제가 이 내용을 갖고 클로드와 GPT-4 옴니에게 물어봤습니다. 둘 다 아주 훌륭한 모범 답안을 주더군요. 그래서 제가 좀 재미난 생각으로 다음 질문을 해봤어요. 혹시 김군과 박군, 이 두 친구가 한 친구는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는 친구는 커서 전공을 이공계를 택해 대학을 갔고, 꽃이 핍니다라는 학생은 재수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클로드한테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 이런 질문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클로드를 열어서 아니면 GPT-4 옴니를 열어서 그냥 질문해 보면 됩니다. 즉 배우지 않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국어 실력이 좀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클로드가. 저는 클로드한테 혼났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그것은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그 선생님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질문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과학과 예술은 다르지만 둘 다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김군은 자연의 법칙을 탐구하고 박군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라는 답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생성형 AI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주 단순한 질문, 흥미로운 질문거리들을 AI하고 대화식으로 나누고 계신가요? 이제 회사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더조는 이미 작년 12월에 그 다음에 올해 1Q에 전사 시스템의 원 AI가 배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더존 전 직원이
AI를 사용하며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제 저희가 경험한 모든 것을 고객의 경험으로 확산되고 있을 거다, 그렇게 갈 거다라는 것을 알리는 자리에 제가 서 있습니다. 모두가 좀 길었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많은 부분들의 내용들을 오늘 아침 저희의 AI 경험으로 다 걷어냈습니다. 방금 제 전에 이광수 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의 압축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원 AI를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AI하고 좀 다른,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상당한 시간 더존이 그동안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추구해 왔는가, 어떻게 완성해 왔는가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AI라는 똑똑한 녀석이 아주 계산을 빨리 하는 훌륭한 계산기가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더존은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연결하라라는 그 메시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회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에 집중을 했고 그것을 어떻게 완성시켰는지에 대한 디지털 경험, 디지털 혁신, 디지털 전환의 여정을 잠깐 살펴보는 장표로서 이 장표만큼 좋은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3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 혹시 세상에 태어나 계셨습니까? 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가장 우리가 최근 5년 동안 많이 외쳤던 키워드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이 문장의 모호함이 너무 브로드함이 뭐지? 4차 산업혁명 도대체 뭐지? 라는 부분들의 의문을 많이 남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AI가 일상화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아직도 많이 미래입니다. 누군가는 이미 그 미래가 와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 요즘에 빅테크 회사들의 쩐의 전쟁인지 자본 게임인지 엄청나게 많은 AI에 투자하는 상황을 보면 저희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다음에 미래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AI를 많이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회사가 AI인가, 더존이 AI 회사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 질문 속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빅테크 회사들 있죠. LLM 엔진을 만들고 있는 오픈 AI나 엔트로픽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AWS나 이런 회사들을 가지고 가리켜 우리가 AI 회사다, 나머지는 뭐지라는 물음에 혹시 그런 물음으로 저희에게 물어보셨다면 저희는 AX 회사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도 벌써 저물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AX, AI 전환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AI 융합, AI 일상화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키워드는 저는 참 미래를 잘 예측하고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일상화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요, 여러분? 대중화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죠? 저는 배우지 않고 쓸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을 쓰실 때, 검색 엔진을 쓰실 때 배우고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사용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 시대도 배우지 않고 있는 이 시대는 대중화, 일상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DX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많은 역동적인 역사였는데요. 잠시 되돌아보면 2011년 더존 비즈온이 본사를 춘천으로 이전하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까닭에 대한 많은 질문과 미디어에서도 많이 다뤘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저희 회사 강천 캠퍼스 지하에 구축되어 있는 IDC 클라우드 센터의 인프라입니다. 더존이 자체 데이터 센터를 춘천에 해온 것은 다양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제공하면 더욱 신속하고 서비스를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클라우드가 너무나 당연한 기술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데이터 센터, IDC 센터, ASP 서비스 이런 용어들이 많이 유행했죠.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이 클라우드의 미래를 예견하고
클라우드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 우리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마존 웹 서비스가 출시된 지 5년 정도 지났고요. 저희가 2011년에 IT 센터를 오픈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도 같은 시기에 오픈을 했습니다. 상당한 빠른 시기에 저희가 클라우드에 대응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클라우드 시대를 준비하면서 저희는 업무의 생산성에 대한 도구가 크게 확산되어질 거다. 빠르게 확산되어질 거다. 클라우드와 모바일이 확산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어 할 것이다 라는 그림 속에 우리가 만들고 싶은 도구는 우리의 고객사들에게 소통을 촉진하고 아이디어를 흐르게 하는 도구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품었습니다. 그때 저희에게 상당한 모티브가 되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모바일 빅뱅이 한창일 때 저는 이 영상에서 굉장히 큰 모티브,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소리가 나진 않지만 소리는 제가 일부 다 꺼놨습니다. 에볼루션 오브 데스크. 우리가 기대하는 혁신은 어쩌면 기술에 대한 혁신보다는 책상에서 먼저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패러다임이 어떻게 전환될 것인가? 변화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예측하기 굉장히 좋은 밑그림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이 봐도 굉장히 재밌는 그림입니다. 에볼루션 오브 데스크. 아이폰의 탄생이었고 스마트폰의 탄생이었고 모바일 빅뱅이 시작된 부분들의 아주 설명을 잘하고 있는 모바일 퍼스트, 모바일 빅뱅의 시대. 저희도 이 대응에 아주 발빠르게 대응한 아주 중요한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저희들은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되었는가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만든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떻게 세상이 변할 것인가에 대한 그 그림을 저렇게 담아봤습니다. 회사에는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존재합니다. 영업, 구매, 자재, 생산, 법무, 인사,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복잡하게 매일매일 매시가 일어납니다. 그런 업무들이 회사가 성장하면서 더욱더 복잡해지죠. 심플해지지 않습니다. 비용도 증가합니다.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외워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는 하나의 솔루션 안에서,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 이렇게 바뀌는 도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초석이 지금 보신 왼쪽에 있는 에볼루션 오브 데스크라는 영상에서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그 이름을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플랫폼 또는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포탈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같은 비전을 보고 같은 방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말씀드리고 싶은 키워드가 세 가지거든요. 융합, 연결, 공유입니다. 이건 저희의 기술 철학이기도 하고 저희의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융합은 솔루션의 융합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솔루션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ERP도 솔루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룹웨어 같은 협업 도구도 솔루션입니다. SAP, CRM, PIMS, KMS 엄청나게 많은 주변에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오피스 솔루션도 있습니다. 이 많은 솔루션들이 우리가 협업하는 도구들입니다. 그런 솔루션들이 하나로 합쳐지면 통합되지 않고 합쳐지면 어떤 모양이어야 될까? 배울 게 더 많아질 텐데 더 복잡할 텐데 더 메뉴가 많을 텐데 더 많은 펑션이 담겨 있을 텐데 얼마나 복잡할까? 그런데 저희는 그 복잡함을 아주 심플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모양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입니다. 이런 그림들이 없었으면 저런 부분들에 대한 창의적인 생각을 저희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좀 보여드립니다. 잠깐 저희 영상을 만들어져 있는 영상, 디지털 전환의 완성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영상을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 이 그림이 슬라이드 영상이 아닙니다. 저희 회사가 쓰고 있는 아레나를 모두 담아놓은 프로세스 갤러리라는 화면입니다. 아까 전에 그 많은 복잡한 메뉴와 펑션들이
자기의 일을 중심으로 모든 부서가 이렇게 갤러리화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맵이죠. 우리는 보통 이것을 R&R이라고 부릅니다. 직원들이 도구 안에서 자기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의 앞뒤 업무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볼 수 있고, 자기가 마감 중심으로 일하지 않고 앞의 모습, 뒤의 모습을 같이 보면서 일할 수 있고, 점점 이 프로세스 갤러리라는 부분들에 있는 이 프로세스 맵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전체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누구의 약속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각 그 기능들이 알아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미션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매뉴얼로 일하던 시대에서 도구를 잘 활용하면서 스스로가 자기의 업무를 어떤 업무가 더 베스트 프랙티스인가라는 부분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일하는 이 모습이 디지털 전환의 완성이지 않을까라는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장표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저희는 이런 모습을 보고 메시지 효과, 메시지를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맥시마이징 포텐셜, 저희 회사의 슬로건입니다. 고객을 향한 슬로건이죠. 인간이 낼 수 있는 퍼포먼스는 맥스 49%가 전부이고 나머지 51%는 연결이 채운다. 제가 이 메시지를 처음에 봤을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저 연결은 구조가 잘 보십시오. 변합니다. 흐름이 채운다가 원문입니다. 그런데 AI 시대가 이 흐름을 연결로 바꾸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책 읽으신 분 계신가요? 개인은 똑똑한데 조직은 왜 멍청한가? 이 책에서 주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개인의 지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지금의 시대, 이 질문이 어울리는가? 심오한 질문 같기도 하지만 생각을 곱씹어 보면 맞습니다. 조직은 혼자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함께 일해야 됩니다. 협업이 관건입니다. 협업을 잘하려면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긴급성 중독의 원칙에 빠져 있는 시기를 살고 있다는 얘기도 들어보셨습니까? 급한 일 하다 보니까 중요한 일 잠깐만 뒤로 놓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부서가 그렇죠? 지원 부서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일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급한 일들이 먼저 계속 쏟아지는 겁니다. 그 일은 어떻게 해결했느냐? 결국 리소스 부어달라고 하거든요. 가만히 잘 살펴보니 사람의 똑똑한 능력을 갖고도 조직은 시스템이 내는 퍼포먼스만큼만 일하더라가 저희가 현장에서 느낀 경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사의 시스템이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면 똑똑한 훌륭한 인재들, 인력 자원이 있어도 퍼포먼스는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전의 매뉴얼은, 예전의 IT는, 전통적인 부분들의 ERP는 고장나지 않았다면 바꾸지 말아야입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매뉴얼은, 새로운 미래는, AI 시대는 고장나지 않아도 퍼포먼스를 증가시킬 수 있으면 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술의 메시지가 아니라 리더십에 대한 메시지라고 저는 들립니다. 조직이 나를 중심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조직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안다면 사람들은 마감에 쫓기지 않으면서 일할 겁니다. 누군가의 마감은 누군가 나의 동료의 시작이 되고, 그 사람의 마감은 누군가의 동료의 또 시작이 됩니다. 마감을 혹시 우리가 완성이라고 착각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닐까 하는 질문도 받습니다. 분명한 건 마감과 완성은 다른 용어라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업에게 중요한 것은 완성입니다. 완성도가 높아야 명품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마감의 업무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업무, 내 뒤에 있는 업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것이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 좀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프로세스 갤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네이티브 앱으로 구현되어 있는 옴니 이솔이라고 제가 표현해도 되고, 지금 보시는 것은 아마란스텐이라는 제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옴니 이솔, 아마란스텐, 위아고, 인사이트 오퍼스라는 여러 가지 AI가 담겨 있는 솔루션을 보실 텐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마란스텐에 있는 네이티브 앱, 아이패드, 갤럭시 탭에서 동작하고 있는 메뉴이며 다양한 펑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바일 빅뱅 때 시작했던 저희의 UI UX는 사용을 편의성 있게,
용이하게 연결이 끊김없이 시니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효과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 왜 이뻐야 돼? 라는 부분들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바꿔놓는 데 충분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자기가 사고 싶은 제품이 구매하고 싶은 제품이 크게 보여야 되니까 쇼핑 카트에 담을 때는 데스크탑이나 큰 모니터를 쓰지만 결제할 때는 모바일로 옵니다. 어떤 현상인가요? 편의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 본성을 잘 담고 있는 겁니다. 네이티브 경험이 충분해져 있는 개인이 회사에서 일할 때 그 충분한 경험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 직원의 경험, 조직의 경험으로 확산이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품을 잘 팔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객이 너무 똑똑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건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왠지 뭔가 다릅니다. 알람이 들어와 있고 나한테 필요한 알람을 먼저 보게 만들어놨고 내가 고객한테 보내기 위해서 메일을 보냈는데 그 메일 안에 있는 내용이 보안에 위배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승인 메일이라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세우고 검토가 끝나야 다시 발송을 될 수 있도록 하고 저 쪽지라는 부분에 예약이라는 타이머가 붙어있다는 뜻은 내가 소통 커뮤니케이션 쪽 전달을 했는데 상대방이 휴가를 갔거나 아니면 근무 시간 이후라면 그런데 급하지 않은 메시지라면 제가 잡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업무를 할 수 있는 준비 단계나 회사에 돌아올 수 있는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주말에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보냈는데 상대방한테 그것이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자기의 즐거움이나 자기의 일상을. 그러면 제가 예약 쪽지를 갖고 있다가 업무가 오프됐을 때, 온됐을 때 그때 발송이 됩니다. 저희는 스마트 워크 모드라고도 하고 에티켓 모드라고도 합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이렇게 네이티브 앱으로 포탈로 구현이 잘 되어 있죠. 저희는 UI, UX에 굉장히 많은 철학을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경험이 좀 더 풍성해지고 있고 기술을 향유하고 있고 점점 똑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회사에 와서도 좋은 협업을 이루려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도 이뻐야 되고 편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모바일에서 구현된 스마트워치에서 구현된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서 구현된 화면입니다. 자, 지금 화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 정보를 소비하는 층에서 특히 C레벨이 정보를 생산보다는 소비를 훨씬 많이 합니다. 그 소비를 많이 하는 층이 정보의 접근성이 어렵다라면 그 사람의 행동은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부하 직원이나 동료를 부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죠? 직접 가서 보면 될 거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런 자체가 다 비용이고 시간을 낭비하는 요소입니다.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ERP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권한은 있지만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들어가는 방법이 어려워라고 할 때 검색창에서 구글링을 하는 것처럼 네이버 창에서 네이버의 검색창에 질문을 키워드를 물어보는 것처럼 회사의 업무도 똑같이 그래야 된다고. 그런 업무를 저희 POC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화면을 전환해 주십시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데스크탑, 노트북에서 그대로 보이는 저희 포털 화면입니다. 왼쪽에 내비게이션 바는 다양한 깊이 있는 펑션들이 나열되어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만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탕 화면에는 검색창 하나밖에 없습니다. 권한은 있는데 업무를 모르면 검색해서 쓰라는 얘기죠. 자, 저 검색창에 근태라는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제가 ERP에 있는 메뉴에 근태라는 메뉴에 접속하고 싶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주 51시간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 51시간을 클릭하면 ERP 화면으로 단 두 스텝 만에 접근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오는데 사람을 불러서 굳이 물어봐야 되는가? 저희는 아니라고 봤죠. 그렇죠? 자, 이 네 명의 구간이 주 52시간에 좀 위반되는 부분들이고 문제가 있다면 이 친구들한테 노티가 알림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또 새로운 솔루션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없다면 카톡으로 갈 것이고, 그렇죠? 있다면 팀즈 같은 UC,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 소통 도구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별도로 떨어져 있지 않고 솔루션이 하나로 융합돼 있어야지만이 솔루션을 옮겨 타지 않고 바로 보내기라는 쪽지 갖고 저 네 명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이런 행동이 없으면 우리는 뭔가의 정보를 생산하는 목적으로 어떤 솔루션을 써야 하고 조회하는 목적으로 어떤 솔루션을 써야 하고 전달하고 유통하는 목적으로 어떤 솔루션을 개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복잡성이고
이런 것들이 인력이 늘어날 때마다 비용도 같이 일어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자, 다시 포털 화면을 보실까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진 솔루션들이 지금 포털 화면을 이렇게 해서 모바일, 데스크탑, 그다음에 알림이 어떤 알림으로 받는 가장 유용한가라는 부분들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을 저희는 디지털 전환의 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UI, UX의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 있지만 사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냐? 저희가 디지털 전환을 성공시켜야 된다. 그럼 성공시킬 수 있는 방정식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고, 그 고민은 개인의 똑똑한 경험, 오늘은 UX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사용자 경험, 그 경험을 그대로 조직의 경험, 직원의 경험,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로 끌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성숙되고 숙성됐을 때 그때 고객의 경험으로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합니다. 이 세 가지의 경험의 총합이 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약자인 DX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냥 저의 뇌피셜일 수도 있고 저희의 새로운 정의일 수도 있습니다. DX를 디지털 전환의 약자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니까요. 이런 경험이 풍성해지니까 저희 회사는 일하는 방식이 달라졌고, 이 일하는 방식이 달라진 좋은 효과를 고객한테 알리고 싶었습니다. 잘 팔고 싶었습니다. 매뉴얼을 달달달달 외워서 고객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업무가 얼마나 편해졌는지, 내 업무가 얼마나 용이한지, 유용한지를 이해하고 고객을 만나야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에게 희망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새로운 비전이 있다면 더존, D자로 시작합니다. 더존 익스피리언스. 그 DX가 더존 익스피리언스, 더존의 경험이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자리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나왔을 때 저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스스로 얘기하고 제가 스스로 박수를 받는 이런 모습은 보기 힘든 모습일 텐데 제 긴장이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오버하지 않아야 될 텐데 조심하겠습니다. 자, 더존 트랜스포메이션, 더존 익스피리언스라는 부분들이 오려면 우리 제품이 우리한테 좋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목소리에서 나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전통적인 부분의 ERP, 전통적인 엔터프라이즈 솔루션들의 시대가 AI 디지털 전환 이전에 통합이 대세였던 키워드라면 저는 이제는 융합의 시대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많은 시스템들이 융합이라는 키워드에 담기려면 그 개념을 어때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는 굉장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 개선도 많이 하고 수정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ERP, 그룹웨어, ECM 같은 이런 개별적인 솔루션의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능도 좀 다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솔루션이 융합이 된다, 하나로 융합이 된다면 여러 개의 솔루션을 이동하면서 쓰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들이 생기고요. 그 솔루션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연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시므리스하다는 얘기죠. 16단계의 솔루션들, 프로세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솔루션을 융합하고 프로세스를 연결하는 것에서 나오더라라는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세스 안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공유되면서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개선되더라라는 부분들의 경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어떤 제품을 새로 기획을 하거나 만들 때 융합, 연결, 공유라는 가치와 사상과 방법론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로 가치가 조금씩 틀리죠. 하나는 리소스, 전체적인 기업의 리소스의 정보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룹웨어는 그렇게 만들어진 생산된 정보들을 유통하는, 소통하는, 협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런 역할들의 문서들이 결국은 지식이 자산화돼야지 의미가 있지, 지식은 어느 통 안에 담겨 있는데 필요할 때 꺼집어내서 쓸 수 없다. 이게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7년 전에 봤던 IBM의 보고서에 비하면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그들이 축적하고 있는 데이터의 7%만이 재활용되고 분석되어진다는 보고서를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이런 융합 연결 공유의 사상이 그 7%의 그 가치를 얼마나 높였는가라는 부분들은 경험 없이 설명드리기 참 어려운 가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융합으로도 설명할 수 없기에 저희 솔루션을 감히 화학적 결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화학적 결합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의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의 솔루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을 좀 전환해 주실까요? 이 솔루션이 하나로 융합됐을 때 좀 전에 여러분들 근태라는 부분들을 보셨지만, 자 이제 급여도 보실 수도 있고 자금도 보실 수도 있고 내부 통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내부 통제 저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기업은 기업들마다의 내부 통제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내부 통제 중에서 자금을 움직이는 회계나 세무나 자금의 움직임의 흐름의 내부 통제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내부 통제의 그림입니다. 우린 매뉴얼로 담아있지만 구조화되어 있죠. 여기 내부 통제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내부 통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서 증빙이 없는 출금이 발생한 부분들의 구간을 열어보면 어떤 부분을 자금 출처가 진행이 될 때 세금 계산서가 누락이 됐다는 부분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승인되지 않는 이체 내역이 승인될 때 열어보면 지출 계류사가 부족한 부분이나 없거나 유조됐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감지가 됩니다. 저희가 이 솔루션을 만들었을 때가 옛날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 아시죠? 자금횡령 사건 때 금감원에서 내부 통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7가지 10개의 가이드라인이 나왔었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내부 통제 시스템에 그대로 솔루션으로 옮겨놓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반영을 시킨 거죠. 회계 자금 담당자들은 저희의 매뉴얼에 의하면 회계 처리와 자금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적당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로테이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로테이션한 시기가 도래하면 시스템이 알람을 울려줍니다. 어떤 업무를 했던 업무와 이 업무가 이제 로테이션해야 됩니다. 돈을 보내는 사람과 돈을 장부에 기록하는 사람이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면 되게 위험한 업무라는 거죠. 이런 내부 통제 업무들이 시스템에 의한 도구에 잘 담겨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제 융합을 넘어서 AI하고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AI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하기로 장표는 준비되어 있는데요. AI 얘기는 저 다음 세션에 훨씬 재미있고 유익한 데모와 시연들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AI를 아주 주목해서 본 시기는 지금 보신 이 리포트가 2018년 7월 20일 리포트인데 이때부터 저희가 준비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완성이 됐을 때 우리는 분명히 AI하고 만나게 될 텐데 어떤 모습일까라는 부분들이 힌트를 줬던 좋은 리포트였습니다. 결국은 ERP는 AI하고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죠. 내용을 읽어보았고 이 읽어보는 내용보다 그 한참 먼저 앞선 상상에서 시작된 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선보일 원 AI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그래프는 2022년 11월에 챗GPT 3.5가 태동하면서 모든 사람한테 와우, 오늘도 와우, 내일도 와우 할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빠른 속도로 LLM이 초거대 AI가 생성형 AI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발전하고 있죠. 이 상태에 저희의 행보도 아주 빨라졌습니다. 저희도 이 LLM의 숫자, 제가 그때 LLM을 써보면서 느꼈던 첫 번째 탄성, 이 자리에 저희 회장님은 계시지 않지만 땡큐 AI라고 외쳤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완성하고 AI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 가장 큰 엔진, 원료, 에너지가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그 데이터는 클라우드, 저희는 원챔버라고 하는데 그 챔버 안에 잘 정리되어 있고 잘 정형화되게끔 구조화되어 있을 때 AI의 성능이 좋더라라는 부분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긴 거죠. 저희도 아주 빠른 행보로 오늘 이 자리까지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좀 정리해드리면 감히 넥스트 제너레이션 버전 1.0, 2.0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얘기하죠. 숫자의 진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해외 기업도 해외 진출도 앞두고 있는 이유는 이제 2.0에서 4.0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들이 굳이 3.0을 거쳐가야 되는가? 도전을 만나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완성이 돼야 AI가 AX가 의미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점점점 빠른 계산기라고 하는 LLM은 상향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부분을 열심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좋은 엔진을 갖다 쓰면 되는 거죠. 더전이라는 회사가 자동차 회사에 비유하면 저희는 완성차 업체입니다. 다양하게 라인업돼 있죠. 소형차부터 대형차까지 좋은 엔진을 가져다 쓰면 되지 우리가 굳이 그 엔진을 왜 만듭니까? 우리 말고도 돈을 수 100조씩 써가면서 잘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우리는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연결만 하면 됩니다.
도전이 잘하는 부분들을 잘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것, 그 중심적인 업무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리가 오늘 제 이후에 일어날 세션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국내 기업의 88%가 이미 AI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것이라는 계획 중에 주목할 것은 이제 비로소 6% 정도 전사 도입돼 있다. 이 6%는 저희가 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미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라는 조직 경험, 기업에서 이루는 경험이 아주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한테 한 세션을 더 줬다면 직원들 스스로가 AI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는 방식이 변했는가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하면 이 내용보다 훨씬 재미있게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가장 궁금한 것은 AI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라는 물음입니다. 이제 4개월만 있으면 초거대 AI가 태동한 지 2년이 되어 갑니다. 2년. 우리는 2년 동안 매일 와우, 대박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행보를 보십시오. 2년이 되도록 우리가 AI의 대응을 얼만큼 진보적으로 앞당겨 놨는지. 기술의 문제입니까? 리더십의 문제입니까?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필요한 AI 솔루션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 고민을 해결하는 자리가 오늘 도전 옴니솔 신제품 발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산업적인 영역의 섹터 도메인들인데요. 아주 다행스러운 건 저 파란색의 영역들이 다 도전이 잘하는 영역들이고 저희가 가장 많은 고객을 갖고 있는 영역들이고 저 영역 중에서 AI가 들어가서 가장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영역도 저희에겐 눈에 참 잘 띕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발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리해 드리면 AI는 분명 기술의 한계,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시간을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사지 못합니다. 시간은 기업에게 가장 큰 비용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사야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도구를 사서 시간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저희는 잘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열심히 써왔습니다. 좋은 엔진을 갖다 썼죠.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잘하는 부분들에 좀 더 주목하고자 합니다. 퍼스트 무버로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산성 도구, 업무 효율성 향상의 도구,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다면 그 데이터를 갖고 자연스럽게 분석하고 학습할 수 있는 인사이트 오퍼스라는 도구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발의 방법론입니다. 보통 우리가 개발 회사라면 IT 회사라면 이렇게 일합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화면을 디자인하고 기능을 설명하고 태블명을 기술하고 설계하는 방법들이고 코딩하는 방법들이죠. 저희가 AI를 지금 써서 젠 아이 듀스를 쓰고 있습니다. 저 박스의 영역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이젠 저희는 AI하고 같이 일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그런 파트너를 모시는 자리도 오늘 이 행사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릴 것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다음 세션의 발표자분들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많은 영상들을 제 욕심을 넘겨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가 고민해봤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도전이라는 키워드 안에 이게 뒤로 보내주실래요? 예, 리모컨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도전 저 빙산의 일각 정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잘하는 곳에 도전 안에 원 AI가 들어있더라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찾아낸 부분들이었는데 데이터 관리의 노하우, 그다음에 기업의 빅데이터 저희가 많이 축적해놨죠. 클라우드 하면서 그다음에 기업의 전문적인 도메인 영역, 그다음에 저희 다양한 서비스. 여러분들 신문 미디어에서 도전을 많이 접하실 텐데 저희가 왜 금융에 진출하고 하려는가라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이 서비스 모델로 아주 빠르게 진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는 그전에 있는 LLM 회사하고 어떻게 다른가라는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장표인데 오래 설명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거대 빅테크 회사의 엔진 3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픈 AI에 있는 챗GPT, 옴니, 제미나이에 있는 그 구글에 있는 제미나이, 그다음에 엔트로픽에 있는 클로드, 그다음에 저희가 생산성 도구를 만든 젠 AI 듀스는 저희가 미스트랄이라는 SLLM, 그다음에 코드라마라는 부분 SLLM, 더 많은 SLLM도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LLM 모델은 AI 회사가 굉장히 잘하고, 저희는 AX 회사이기 때문에 LBM, 비즈니스 데이터 모델을 잘하는 회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RAG 방법들 이후에, 제 발표 이후에 소개해드릴 아주 멋진 발표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제미나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작년에 행보, 그다음에 6월 10일 날 발표한 WWDC 24, 애플의 행보까지 다 보았습니다. B2B의 우려와 같은 솔루션을 발표하는 회사가 다행히 없었고, 저희가 6월 10일 기점으로 자신감을 확보하고, 옴니선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출시를 보이지만 위하고 아마란스테는 지난달 6월 10일 날 출시를 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얘기는 따로 여러분들하고 그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락이라는 부분들은 AWS의 것이고요. 이 장표도 굉장히 중요한 장표입니다. 우리가 문서 사이클을 총체적으로 DX로 AX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장표인데요. 회사는 문서를 생성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이 사이클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느 위치에 포지션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사이클 안에 AI가 들어온다면 그 업무의 효율성은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멀티모달 경험하고 있는 와우 포인트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문서의 총체적 관리, 사용, 소비의 경험에 전부 AI를 넣어놨습니다. 이 AI가 바깥에 전시되어 있고 오늘 제 발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장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발견한 움짤, 그다음에 밈이라고도 하는 저 부분, 아주 무거운 물체를 누군가가 옮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기입니다. 근데 똑똑하게 일하는 방법은 그 네모난 물건을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서 좀 더 똑똑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심히 똑똑하게 일하는 방법은 둥글둥글한 전 것들, 지렛대 효과처럼 아주 적은 비용과 시간과 힘을 쓰면서 물건을 옮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하는 방법에는 머리를 쓰거나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I를 응용하고 활용할 줄 안다는 것은 열심히 똑똑하게 일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니면 저의 내피셜인지 모르겠지만 더전 익스피리언스, 그것이 전 세계의 와우 포인트가 되는 그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